해리 케인은 누가 와도 스트라이커입니다. 누가 와도 해리 케인을 스트라이커 아닌 위치에 쓴다는 것은 이게 모험이 아니라 좀 만용이죠. 알리 같은 경우에도 무리뉴 감독은 애초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중앙 2선 자원. 뭐 때로는 스트라이커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윙어나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진 않죠. 토트넘이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2대7로 졌으니까 두 경기에서 모두 10골을 내준 셈이죠.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그리고 조 1, 2위가 확정된 상태로 치른 경기였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치른 시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뮌헨은 홈이었고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이 말했듯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경기니까요. 무리뉴 감독은 이 시합을 앞두고 이 경기의 키워드를 시간, tim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ne thing that I'm not having is time, and when I say time, I say also time to know my players well, to know all my players well, and this is also a great opportunity for some of them to play, for some of them to show what they're capable of. A player in competition is different than a player in training, and some of my boys, they didn't have the chance from me to play many minutes in these five matches that I've played since I arrived. 다 가졌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란 얘기를 했죠. 선수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요. 시즌 중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걸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팀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여전히 무리뉴 감독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훈련에서 보는 것과 경기를 뛰게 해서 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무리뉴 감독이 놓치질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시험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바이에른 뮌헨전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것이 무리뉴 감독의 의견이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뮌헨전에서 그 시간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이에른이 아니라 토트넘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 이게 참 인상적인 게, 사실 그동안 많이 못 뛴 선수들 뛰게 한다, 뭐 2군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치장한다는 거, 정말 무리뉴 감독의 어떤 매력이자 또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또 화수를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에게 2대7 패배 시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떠올리지 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신신당부했다고 해요. 경기 영상 1도 보지 말라고. 자, 양팀 모두 에이스는 빼고 치른 시합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만 무려 19경기 26골을 뽑아냈던 레반도프스키를 벤치에 앉혔고요. 해리 케인과 알리를 런던에 두고 온 토트넘 역시 에이스 손흥민을 벤치에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3대1 완승으로 끝이 났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코망, 또 뮬러, 쿠티뉴가 한 골씩 넣었고요. 토트넘은 손흥민 자리에 선발로 나선 2000년생 올해 입단한 선수죠. 세세뇽이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0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세 번째 골을 넣은 직후였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하려고 그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경기 상황보다는 예정되어 있던 교체로 보입니다. 25분 정도. 일단 이날 손흥민만 같이 투입한 것이 아니라 루카스 모우라 대신에 손흥민이 투입이 되면서 셀수 대신에 로셀수 대신에 스킵도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날 투입이 되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원톱 자리에 역할을 또 했습니다.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27분 정도 이제 뛰었는데요.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최전방에 나와서 경쾌하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활발하게 좀 움직였고,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금 피로가 누적이 돼 있을 것이고, 이날 2선에 있는 선수들이 그동안 발맞춘 선수들하고 좀 다른 구성이에요. 약간 좀 레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격 찬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71분 그러니까 후반 26분이죠. 에릭슨이 내준 공을 좋은 위치에서 잡았습니다만 약간 좀 지체가 되면서 상대팀 데이비스 선수에게 좀 막히면서 슈팅 기회까지 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추가 시간에 지난 시즌 최시전, 이번 벌리전 골은 아니고 지난 시즌 최시전 골의 데칼코마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40여 미터 문전 쇄도 후에 골키퍼하고 단독 찬스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노이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는 여지없이 골을 넣는 선수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고, 또 노이어 선수가 잘 맞기도 했었고요. You're not too bothered about the result. You're going to use this for education, experience. I would prefer to win. I would prefer to draw. I would prefer Sonny to score in the last minute and lose 3-2 rather than 3-1. Of course,
but we knew that the match was important for other reasons, and of course we didn't want a result that leaves a shadow on us. So I think positive things about many of the boys and some important information for me. 이날 손흥민 선수의 교체 투입,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이 이날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전혀 안 줬어요.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축구에서 굉장히 공수를 모두 아울러야 되는 아주 부담이 많은,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물론 공격수라고 해서 체력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비하면서 윙백 역할까지 맡아야 했던 지금까지의 경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저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손흥민이 이제 윙백 됐네 이런 우려들이 나왔어요. 예, 우리끼리만 너무 손흥민 아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자, 케인과 알리를 두고 손흥민만 데려온 이유가 바로 제가 이날 그 경기에서 손흥민의 기용에서 보는 긍정적인 그런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케인과 알리를 두고 손흥민만 데려온 게 이것과 무관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케인과 알리는 역할이 고정적입니다. 해리 케인은 누가 와도 스트라이커입니다. 누가 와도 해리 케인을 스트라이커 아닌 위치에 쓴다는 것은 이게 모험이 아니라 좀 만용이죠. 알리 같은 경우에도 무리뉴 감독은 애초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중앙 2선 자원. 뭐 때로는 스트라이커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윙어나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진 않죠.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올라운더입니다. 공격 어느 위치에서든 평균 이상의 역할을 수행을 하죠. 게다가 수비 가담도 뭐 웬만한 미드필더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감독들, 모든 감독들이 원하는 워너비 선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처럼 미숙하고 낯선 조합하고 공격 콤비를 이뤘을 때조차도 손흥민 선수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막판에 1대1 놓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긴 말 안 할게요. 원더골 넣은 지 지금 며칠 됐다고 이럽니까? 네. 자,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그런 다양한 가능성, 물론 독일 축구와의 어떤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무리뉴 감독의 속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해리 케인과 알리를 쉬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온 데에는 이번에 새롭게 어린 선수들 또는 출전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런 플랜 B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보기 위한 그런 구상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선 공격수 혹은 윙어가 아니라 최전방 원톱으로 투입을 해서, 또 이 무리뉴 감독도 잘 알고 있죠.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19년 초반 아시안컵 끝나고 손흥민 선수 돌아왔을 때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원톱에 나와서 굉장히 출중한 활약들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또는 어떤 상대 허를 찌를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기회를 얻은 선수들 하여금 손흥민과 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팀이 약점이 지금 선수층이 얇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뭐 바이에른 뮌헨에게 지면서 끝이 났습니다만 뭐 변할 건 없습니다. 일단 16강 진출 확정이 됐고요. 또 조 2위로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토트넘은 각 조 1위 팀들 중에서 이제 영국 팀이 아닌 팀들만 만나게 됩니다. 살펴보면 이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유벤투스, 또 바르셀로나, 라이프치히, 발렌시아입니다. 2강이라고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뭐 만만치가 않은 그런 대진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추첨은 이제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 조추첨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다면 언제나처럼 좋아요, 또 구독,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웩! 이거 아닌가? 웩! 그만할까? 팽빠.